안녕하세요. 제 나이는 62살이며 현재 혼자 작은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작년에 피지 말라는 담배를 하도 태워서 결국에는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그렇게 혼자 집에 남게 되면서 큰 집 필요 없어서 처분하고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관리하기 좋은 원룸이 세상 편했네요. 관리비도 저렴한 편이라서 부담도 없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홀로 지내다 보니까 그동안 같이 살았던 세월 정말 지지고 볶고하면서 별의별 일들 다 있었는데 그때는 이혼하고 싶을 때도 정말 많았지만 남편 떠나고 남긴 흔적들을 보니 웃음이 나오고 못해줬던 것만 생각이 나네요. 모두 이제는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2년 정도 된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착하고 멋진 사이 만나서 잘 살고 있는 모습에 제가 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장모님, 원룸에 혼자 살기 적적하시면 저희랑 같이 사셔도 되는데 어떠세요? 에이,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리고 내가 너희랑 같이 살면 너희 시부모님들께 얼마나 많은 욕을 먹겠니? 그리고 나 아직 젊은데 벌써 할머니 취급하고 있는 거니? 나는 그저 둘이 알콩달콩 잘 사는 모습만 봐도 좋단다. 혹시나 외로워할까봐 물어보는 사위한테 항상 고마웠습니다. 아직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돼서 많은 걸 알 수는 없지만 든든한 모습에 우리 딸 맡기기 잘했다 생각했습니다. 새로 바뀐 환경에 제가 적응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됐는지 시간 되면 찾아오는 고마움에 저런 남편 없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딸에게 말을 했고 자기 남편 칭찬에 입꼬리 올라가서는 자기도 잘한다는 말과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니 엄마 몸 잘 챙기라면서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항상 옆에 있으니 절대 외로워하지 말라는 표현을 많이 해줍니다. 그렇게 좋은 날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뜻밖의 상황이 닥치게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는 지인분들과 시간을 보내고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때마침 사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제가 회사 미팅을 정화 회사 근처에서 하고 있어서 만나서 같이 어머님 댁에 가려고 하는데요. 밖에 계시면 같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녁은 아직 안 드셨어요? 저녁은 먹었고 집에 가려고 지금 버스 기다리고 있었네. 늦었는데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집에 들어가도 돼. 저녁도 먹어야 하잖니. 엄마, 우리는 저녁 원래 천천히 먹잖아요. 어디세요? 그래도 근처에 왔으니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그래, 알았다. 지금 여기 미아역 2번 출구에 있으니까 그럼 이쪽으로 오면 되겠다. 차가 많이 막히는데 천천히 오렴. 얼굴 한번 보겠다고 전화해서 오겠다는데 계속 거절할 수도 없어서 결국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서 계속해서 맴돌고 있는 청년들이 있었고 저는 기분이 나빠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 서 있었습니다. 한 5명 정도가 제 주위를 감싸고 있었고 딱 봐도 학생들 같았습니다. 그런데 술을 좀 먹었는지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웃고 있길래 무서운 느낌이 들어 괜히 다른 사람들 있는 곳에 붙어 있었고 딸과 사이가 빨리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네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한 명이 저를 밀쳤고 그러면서 제가 넘어졌는데 그 순간 밀쳤던 청년이 저를 일으켜 세우며 괜찮냐는 말과 함께 일어났을 때 제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은 다른 청년이 들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일부러 넘어뜨리고 일으켜준 청년은 저를 보며 웃으면서 갈 길 가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무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곤 사라졌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은 제가 핸드백을 뺏긴 것도 모르는 상태로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과 동시에 무서움까지 같이 와서 그런지 결국 떨리는 다리를 지탱하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마침 저를 데리러 온 사이가 길거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곤 너무 놀라 한 걸음에 달려왔고 모든 상황을 듣게 된 사이는 저를 차에 태우곤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지 말라고 말했지만 제 말을 듣지 못했고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딸에게 빨리 신고하라고 말했습니다. 덩치가 큰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사위가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저희가 있는 곳으로 오는 동시에 반대편에서 구급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경찰분들은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길래 모든 상황을 들은 딸이 대신 이야기를 해줬고 저는 구급차가 지나간 곳을 응시하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온몸에서 일어나는 닭살이 사위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알려줬고 저는 바로 딸에게 전화해보라고 했지만 받지 않길래 경찰분들의 도움을 받아 청년들과 사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급차가 방금 막 떠나간 자리에는 사위와 함께 몸싸움을 벌였던 건지 바닥에 널브러진 흔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건장한 청년 5명을 상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 돼서 딸의 손을 잡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핸드백을 발견하곤 구급차에 실려간 걸 더욱더 확신을 하였고 계속해서 사이한테 무슨 일 생긴 것 같다며 전화해보라고 재촉을 했으나 계속해서 받지 않자 아까 구급차에 실려간 것 같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게 경찰분들은 119에 전화를 해서 사고 접수된 건을 확인하고 응급실 위치를 파악한 다음 저희와 함께 병원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익숙한 목소리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뒤를 돌아보니 다름 아닌 웃고 있는 사위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를 밀쳤던 청년의 뒷덜미를 잡고는 경찰분들에게 넘겨줬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위의 손을 잡으며 괜찮냐며 이리저리 몸을 돌려보며 어떻게 된 거냐고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 거야?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가다가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는 거냐? 이제 자네 혼자 몸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아야 하지 않나? 그럼 여기 바닥에 흔적들은 자네가 했나? 아까 구급차 와서 사람 실어가는 것 같더구먼. 나는 거기에 자네가 실려간 줄 알고 너무 놀라고 말았네. 아, 어머님, 그거 핸드백 가지고 있는 거 저한테 들켜서 도망가다가 옆에서 오는 오토바이랑 사고 나면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리고 한 명이 도망가길래 가서 잡아온 거고요. 이래봬도 저 특전사예요, 어머님. 이런 애들 몇 명이 와도 별거 없어요. 핸드백 안에 없어진 물건이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학생들이 처벌을 덜 받으니 아주 점점 더 심각해지네요. 그렇게 저희는 경찰서를 가서 모든 상황을 설명하면서 청년들이 계획한 사실을 모두 듣게 되었고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사건이 한두 번 접수된 게 아니었습니다. 처벌을 약하게 받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던 청년들이 반복적으로 저지른 짓이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종결되고 진정되지 않던 몸 상태로 사위차에 올라탔고 제가 안색이 많이 안 좋은 걸 알곤 차를 돌려 사위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지금 상태에서 혼자 집에 계시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말과 함께 결국 사위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남편 떠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상황을 겪고 나서 혼자 방에 있는 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는 사위한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딸과 사위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저녁을 먹고 저는 작은 방에서 숨을 돌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저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집과도 많이 멀고 혼자 원룸에서 계시는 게 마음에 걸리는데 이런 상황까지 온 상태에서 계속 혼자 지내게 하시는 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당신 생각은 어때? 이대로 내일 또 집에 돌아가시면 그놈들 분명 또 만날 수도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는데 그래도 우리 집에 함께 지내며 살면 안심이 되니까 내 결정에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시부모님께서 이런 문제를 그냥 가볍게 넘어가실까? 분명 안 좋게 보실지도 모르는데 좋으신 분들이지만 이런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어. 나야 엄마와 함께 지내면 당연히 좋지. 그럼 당신도 함께 지내면 좋다는 말이지?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들어가서 어머님 진정 좀 됐는지 살펴보고 먹을 것 좀 챙겨드리고 있어. 전화하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 마음 좁으신 분들 아니셔. 그리곤 사위는 전화하러 밖으로 나갔고 딸은 노크와 함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빠르게 눈물을 숨겼지만 떨리는 목소리에 모든 걸 알고 있었던 딸은 저를 안아주면서 짐이 될 것 같다는 생각 버리고 편하게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면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 자기와 상의한 문제였다며 편하게 모든 상황 받아들이고 함께 살자는 말에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건지 너무 미안했습니다.
한참을 통화하던 사이가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고 노크를 하면서 머리를 내밀며 웃으면서 애교를 부리며 맥주 한 잔 같이 하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맥주를 흔들며 제가 웃을 수 있게 재롱을 부리는 모습에 울다가 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거실에서 함께 맥주를 마시니 나른해지면서 긴장도 풀리게 되었고 혼자 원룸에서 생활하며 조용했던 방에 누워 세상 떠난 남편만 생각하며 추억으로 하루하루 보낼 때와 다르게 사랑하는 딸과 사랑하는 사위와 밝은 곳에서 웃으며 함께하니 더 살고 싶고 오래오래 이 행복이 계속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이런 사랑을 제가 받아도 되는 걸까요? 하루하루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둘이 살 때와는 다르게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네요. 때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두 잘 헤쳐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이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힘들게 작성한 사연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의 격려적인 댓글로 함께 모여 기분 좋은 하루 보내고 싶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